일단은 가장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을 텐데 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기에 그게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여수로 봐서는 현재 국가산단, 바다, 관광도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남산시장 이렇게 만성리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첫째는 지금 신풍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국인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 유치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수로 와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점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10년에 완주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제 알다시피 지금 여수에는 지금 하나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대학교도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다음에 병원 제대로 없지. 쇼핑몰 센터 제대로 없지. 국제적으로도 하나에 돼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다시 여수시를 지구단위해서 하여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단이 최근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그런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단에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4개 구조조정만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2월 때. 그래야 일거리라도 좀 생긴다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거는 시나 관련 협조를 하지 지금 업체에서 그룹에서 다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나 도정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어째 그룹사 회장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뒷받침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각에서는 정부나 도나 시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어떤 거의 뭐 정보공개라든지 지역사회가 공유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요.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룹사의 총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고 헤쳐나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이나 작업자들의 지원책이나 또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개 기업이 구조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12월 말 정도면 그 안이 나오지 않나 해서 LG, 롯데, GX 이렇게 구조조정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 일거리를 따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월경에 발표를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혹시 후보님 생각하신 게 있는가요? 뭐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우리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 자영업자들이 잘 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외지에서 초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가 같이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줄 수 있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짜로 이 업체가 자영업자가 기술은 좋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이 안 돼서 힘들고 영업이 안 돼 하면 시에서 투자해서 그것을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은 있습니다. 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수는 더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를 하려면 가장 1순위가 질 높은 일자리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서울이지만 우리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순천 간양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출퇴근 버스도
줄여가면서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전남대학교 분원도 학생들이 있는 동안이라도 여기를 태그를 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못 빠져나가게끔 만들고, 또 제가 군인영화제라고 국제영화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세트장을 그대로 여수에 유치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15,000개 고급 일자리가 생깁니다. 서비스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어떤 전문 서비스 업종이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그 사업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 영화 산업의 일종의 예.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15,000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이 일자리가 한 15,000개는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집값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여건, 뒷받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인가 도에서 그 10,000원짜리 청년 그 네, 네. 주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새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비쌉니다.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아파트 비율은 100몇 프로가 돼 있는데 지금 분양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헌 아파트는 실제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서동이나 그 저런 데 있던 소호동 같은데, 그러면 새 집을 가지고 지금 건축물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여수가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찌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 집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 집을 선호하는데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딱 봤을 때는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무시를 못하는데 수요자가 원하는 것과 가격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급자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맞잖아요, 사실은. 실은 우리 여수가 그때 율천을 개발했으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율천에다가 이제 시에서 공영 개발한다고 이번에 행자부에 해갖고 축소를 시켜서 했잖아요. 그러면 율천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면 또 인구도 값싼 주택을 보급하면 젊은 청년들이 율천에 들어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통합 때 바로 했어야 지금 인구도 그렇게 나가지 않고 또 그렇게 거기가 땅값도 싸잖아요. 토지값도. 그러니까 그때 개발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럼 결국은 도시의 행정이나 정치권이나 어떤 리더들의 어떤 비전 능력이나 정책의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고 그래도 오너락 하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거의 읽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밤잠 안 자고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뭘 남겨줄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이가 강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였던 경륜과 연륜을 우리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다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병원 유치원장을 한 5년 정도 지금 유지하면서 안 흡수가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시민들 한 5만 개 정도 서명을 그대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대학병원, 국제학교, 아까 국제영화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시키고 쇼핑몰을 만들어내면 10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부장도 하시고 또 시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의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의정과 행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영역이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은데 후보님은 일각에서
행정 경험이 없지 않냐 그런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도 어차피 의원도 행정과 현장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만 갖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알면 현장을 무조건 현장을 보고 행정이 전문이 돼서 해야지. 그건 저 자신 있습니다. 행정도 이렇게 현장 뛰면서 행정을 맞춰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민주당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한 10여 명 됩니까? 한 7명 됩니다. 현재로는 7명이라고 저.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입니까? 끝까지 가야죠. 근데 이제 시민들한테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시장 국회의원을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상 여건상 제가 중앙당이나 또 국회의원은 중앙당에서 지역위원장까지 중앙당에서 이렇게 공천심사를 하고 시장은 도당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은이 하여튼 저 성격이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아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5번을 전체 내가 거기서 중간에서 탈락이 됐지. 아직까지 내가 시장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그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너 결탁해서 들어가지 않냐. 이걸 걱정인데 저는 저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참으면서 그래도 이번 도전도 제가 끝까지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너무 시민들한테 제가 받아본 것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 시장 민선 8기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시장이고 어디를 돌아다녀 보면 참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참 시장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10명, 20명 정도 얘기하면 이거 한 사람도 우리 시장님 일 잘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좋은데 일은 잘한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혼자 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옆에 사람을 끼고 다니면 그동안의 비용이나 모든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참모들이 많으면 사람이 땀만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저는 외롭게 뛰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더라도 참 부담 없이 시정을 볼 수 있고 힘차게 저는 가닥을 분명히 치고 가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 네. 좀 공정하지 않다. 아마 직접 후보님도 많이 겪었을 건데요. 어떤 후보님의 어떤 입장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또 정청래 또 당대표가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컷오프 안 당하겠지. 사실 사람이 5번, 6번 컷오프 당했을 때 그 심정을 저 자신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남의 일이니까 쉽지.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도전할 수 있다는 저는 내 자신이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수 시민과 하여튼 후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여성을 마지막 불태우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장 순위의 원칙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참 다 힘든 일입니다. 어찌됐든 국제공항 빨리 신격시키고 저 대학병원도 지금 순천대학교고 목포대학교 통합설이 나오는데 통합이 되든 안 되든 학교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쉬운 일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또 인간이 다 하는 일인데 그래서 대학병원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개 전임 시장님들한테도 되자마자 이것부터
발표를 해라. 나는 분명히 발표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고 보면 대학병원은 내 구상대로 이것은 땅과 재산을 모아서 어찌됐든 내가 이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 김순빈이 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내 정열을 불태워서 시민과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